30년간 노인의 뇌를 치료해온 할머니 의사의 조언. 노년에 더욱 유용한 건강 지식. 1. 노년의 다이어트. 똑똑한 식습관은? 예전에 알고 지낸 의사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올해 50세인 그가 눈에 띄게 마른 것을 알아차렸다. 몰라보게 생기 있고 활기가 넘쳐 보였다. 살을 왜 뺐어? 내가 물었다. 꼭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알고 보니 그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는데 비만이 바로 이 질환의 위험인자였고 환자들에게 살을 빼라고 권하면서 자기도 본보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체중 감량을 하면 삼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과 암 발병률까지 줄일 수 있으니 감량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다이어트는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지 않아? 내가 다시 물었다.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은 어려워요. 성공하더라도 요요가 오기 쉽고 그가 대답했다. 먹더라도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뇌를 속임으로써 뇌가 포만감을 느껴 저절로 적게 먹게 되고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가 알려준 몇 가지 팁들 중 2가지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밥 먹기 30분 전에 과일이나 과자 등으로 배를 살짝 채우라는 것이었다. 음식이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올라가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때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가식을 안 하게 되고 체내 인슐린도 비교적 안정된다. 식후에 먹을 과일이나 디저트를 식사 30분 전에 먹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하던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지 마라, 밥 많이 못 먹는다 라는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 밥을 충분히 먹어야 키가 크겠지만 어린이 된 후에는 밥을 지나치게 충분히 먹으면 몸은 그저 가로로만 자라기 때문이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야 한다. 음식물이 구강 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뇌는 음식물을 크게 인식하고 포만감을 느껴 결국 많이 먹지 않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도시락 하나 먹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던데 그렇게 빨리 먹게 되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 삼각김밥 하나를 먹는다 치면 최소 10분 이상 들여야 한다. 시간을 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걸 찾기 권한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혀끝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맛에 집중하면서 어떤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떠올려 보며 여러 번 씹은 뒤 삼키는 방법. 식사할 때 음식이 아닌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면서 식사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마치 서양 사람들이 정찬을 즐길 때 사교 활동을 중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하다가 겨우 한 입 먹는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먹거나 아니면 천천히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다. 자칫 너무 신나게 말하면서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거나 자신이 뭘 먹었는지도 모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지만 평소 혼자 식사할 때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스마트폰 혹은 잡지나 신문을 보기 아니면 3분 정도 TV를 시청해도 좋다. 이렇게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전통적인 식사 방법은 아니겠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이다. 식사 중 일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다. 가끔 나는 점심 식사에 일부를 아껴뒀다 저녁이나 간식으로 먹을 때가 있다. 나중을 위해 지금 먹지 않고 적게 먹었으니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대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신체 상황과 생활 방식이 다르니 내 몸에 적합한지 잘 따져보고 시도를 거듭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목소리의 젊음을 지키는 방법. 방송국으로부터 신간에서 발췌한 10단락 정도의 내용을 직접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혼자서 녹음한 걸 들어보니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이게 내 목소리라고? 왜 이렇게 나지막하니 나이 들어 보이지? 톤이 낮아서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것만은 확실했다. 40살 때 사고 싶었던 책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서점에 전화해 본 뒤 나중에 직접 책을 받으러 갔을 때 점원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좀 전에 전화하신 분이 혹시 따님이세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 그 후로 30년 동안 줄곧 젊은 내 목소리에 자부심을 느꼈었다. 50이 넘으면 목소리도 노화되기 시작한다. 때로는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방의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물론 목소리의 노화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시력과 치아의 노화나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지만 사람의 발성과 관련된 기관에는 성대가 있는 후두, 폐와 상부 호흡기, 그리고 안면근육, 구강, 비강 등의 공명강이 있다. 이 기관들의 병변이 생기면 목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부 호흡기에 감염이 발생하면 쉰 목소리가 날 수 있다. 또한 치아가 없으면 말할 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날 수 있다. 성대 결절일 경우 쇳소리가 날 수 있고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또렷하지 않으며 파킨슨병 환자는 말투가 단조롭고 어눌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질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이 되어 목소리가 변하는 건 노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음성이 낮아지고 쉰 목소리 또는 떨림이 생기며 목소리를 오래 낼 수 없고 음색이 단조로워진다. 그리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목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는다. 가끔 노인들이 원래 나는 합창단에서 고음 파트를 맡았었는데 지금은 저음 파트로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런 이유에서이다. 성대는 2개의 주름진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막의 주름은 다시 상피층, 고유층, 그리고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대가 노화되면 고유층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수축하여 성대가 얇아지고 딱딱해진다. 그래서 발성 시 성대를 완전히 닫지 못해 노인성 후두가 나타난다. 노인성 후두에 청력까지 퇴화하여 사교활동을 꺼리게 되고 우울해지기 쉬우며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노인성 후두 여부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항상 목소리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선 물을 자주 마셔 목구멍의 점막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담배를 줄인다. 담배는 목을 건조하게 만들고 뜨거운 연기는 성대를 다치게 한다. 매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위산이 오랜 시간 인후를 자극해 건조하게 만들고 목을 쉬게 만든다. 크게 고함을 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습관이다.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큰 소리로 말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1시간마다 5분씩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감기에 걸렸다면 더욱 성대를 쉬게 하고 말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큰 소리로 책을 읽거나 매주 최소 한 번은 노래를 부른다. 성대와 후두의 근육은 신체의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단련을 해야 강해진다.
가수들이 나이가 들어도 성대가 노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오랜 시간 성대를 훈련해온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 미각이 사라질 땐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요즘 미각이 사라진 것 같아. 뭘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느껴진 지 벌써 2주나 됐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 미각은 신경 쪽과 관련이 있으니 우선 신경과를 가서 혹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 아니면 치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소화기 뇌과에 가서 구강, 목구멍 또는 위장에 문제가 없는지 봐도 되고, 그런데 가끔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덜어 있어. 그 후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땐 그녀가 눈에 띄게 마른 것을 보고서야 미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여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뜻밖에도 의사가 그녀에게 건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 결과 약효가 나타나며 한 달 뒤 다시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식욕이 점차 회복되면서 기분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미각은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으로 나누어진다. 특이하게도 매운맛은 통각에 속한다. 따라서 친구가 미각을 잃었을 때도 매운맛은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미각장애는 미각소실, 미각감퇴, 미각왜곡, 환미증을 포함한다. 미각장애가 비록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친구가 내게 말했다. 의사가 석 달이나 걸려 원인을 알아내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대답했다. 생각을 바꿔보면 그 시간 동안 몸의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제대로 진단해서 치료를 받았으니 진짜 운이 좋은 거지.